자, 그러면 우리 유선남님을 또 만나볼 시간이죠. 언제나 즐거운 바로 그분 유선남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에는 그 CPI보다 중요한 엔비디아 실적이 있어서 자, 제일 중요한 그 일정 말고는 사실 딴 게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 어떤 일정이 있을까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중요한 스케줄들이 별로 없습니다. 다만 어제 기준으로 재미난 스케줄이 발표가 되긴 했는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행지수라는 지표가 발표가 되게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프레지던트 데이, 워싱턴 탄생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휴일이다 보니까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쪽에서 재미난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 쪽에서 이번에 발표를 하기를 대출 우대 금리를 대량으로 전체적으로 동결에 따라 대량으로 인하를 했다는 소식이 발표가 됐습니다. 약 LPR 금리라고 해서 5년물 대출 우대 금리를 약 0.25%가량 하락했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는데요. 0.25% 하락은 역대급으로 가장 많은 폭의 금리 인하라고 밝혀지기도 했고요. 5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를 연 4.2%에서 3.95%로 0.25포인트 내리고 1년 만기 대출 우대 금리는 연 3.45%로 그대로 유지했다. 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폭의 금리 인하는 현재 무너지고 있는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정도의 대출우대 금리 인하는 사실 역대급 없었던 금리 인하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예상한 만큼의 증시 부양은 되지는 않았고요. 또 어저께 기준으로 재미난 소식이 중국 쪽에서 발표가 됐는데 사실 이런 소식이 나오기 이전에 대량으로 주식을 매각해서 주식시장을 어지럽힌다는 명목으로 이제 현재 중국 내에서 네 번째로 큰 헤지 펀드 중 하나인 닝보 린준의 현재 모든 어카운트를 동결한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1초 안에 360밀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주식을 팔았다라는 부분으로 사실 이번에 중국 쪽에서 제재를 가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단기 매매에 대해서 좀 손을 보겠다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주식시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짓은 하지 마라 정도가 아닐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요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팔지 말라고 권고도 했었던 만큼 어느 정도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그 우리 유선남님이 중국에 또 관심이 많으셨잖아요. 물론 뉴저지에 사시면서. 예. 그 이번 대출 우대금리 인하가 굉장히 좀 큰 폭이었잖아요. 놀라운 폭이었잖아요. 이게 좀 효과가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부양책을 계속 발표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요즘 중국 쪽이 너무나 저평가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여행 수요가 올라간다라는 징조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어느 정도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도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떤 소식일까요? 그거는 방금 전에 말했던 알겠습니다. 내가 펀트 어카운트 동결에 대한 그리고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볼게요. 네. 그 캐피털원이 디스커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 내용 한번 전해 주시죠. 네, 현재 캐피털원 뱅크가 다이너스 클럽 브랜드를 디스커버의 다이너스 클럽 브랜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정확히 얘기하면 캐피털원은 이 다이너스 클럽을 보유한 디스커버 파이낸셜을 353억 달러에 인수를 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두 회사의 신용카드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미국 규제 당국의 반독점 심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래 완료 시점은 이르면 올해 말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양사는 이번 거래로 인해서 2027년에 15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16%에 해당하는 투자 자본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두 기업이 만약에 같이 합병을 하게 될 경우 현재 추가적으로 가장 비싼 브랜드에 현재 신용카드 회사가 탄생하지 않을까라는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실질적으로 캐피털원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 기준으로도 미국 내 10위권의 은행 지주사로 신용카드 자동차 대출에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디스커버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사 다이너스 클럽 인터내셔널을 보유해서 미국 신용카드 네트워크 기업이다라고 불리고 있는데 두 회사의 신용카드 서비스는 JP 모건과 시티그룹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엄청 크네, 진짜. 알겠습니다. 엄청 큰. 근데 이게 그 두 기업이 합치게 되면
그게 뭐가 좋아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훨씬 더 수익성이 좋아질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분명하게 이게 어떻게 좋아지는 걸까에 대한 좀 그 궁금증이 있거든요. 이제 둘이 갖고 있는 서비스를 합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한 장점과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라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관련한 부분에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아마 이 두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사니까 다이너스 클럽. 다이너스. 역사. 혹시 유선남님도 다이너스 클럽 이용하십니까? 저는 그냥 간단하게 그 크레딧 카드는 체이스 것만 인용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그렇군요. 캐피탈 원도 안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 거 쓰던 것만 쓰는 편이라서 근데 신용카드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시 신용도가 좋으셔. 건강한 청년이요. 네. 근데 의외로 이거는 좀 재미난데요. 신용카드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수록 신용 등급을 올리기가 편합니다. 이게 좀 재미난데 맞아요. 원래 만약에 신용카드를 하나만 있으면 뭐 하나만 실수하더라도 10점에서 90점으로 떨어지지만 나머지를 10점으로 유지해주면 이게 99점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좀 재미있는데 미국 내에서 요거에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보통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좀 플러스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계좌를 트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받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용 등급 자체가 미국에서는 거의 뭐랄까요? 거의 뭐 깡패. 그렇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나를 증명하는 계급이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계급인데 왜냐하면 돈도 그러면 이제 할부 살 때도 이자가 달라지잖아요. 네. 제가 이건 약간 우스갯소리인데 한국에서는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이런 슈퍼카들이 젊은 친구분들이 많이 타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있었던 미국에 페라리가 정말 멋있는 차가 쫙 지나가요. 근데 그 운전자가 노파 부부야. 네네. 할머니 할아버지. 네. 정말 백발. 근데 이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 분이 신용 등급을 완전히 끌어올려가지고 대출을 제대로 받으셨구나. 이렇게 저희가 놀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는 그 신용 등급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대출을 이렇게 끌어다가 뭐 페라리도 사고 요트도 사고 하시다가 이제 뭐 이제 가시는 길 전에 한번 딱 노시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유사한이 맞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미국의 핀테크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이것저것 취재를 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었냐면, 그러니까 3대 신용평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신용평가사, 기업 신용평가 말고 S&P 말고 피코를 비롯해서 3대 신용평가사가 있는데, 그 신용평가사들이 나이대별로 신용등급의 평균을 이제 카테고라이즈를 한 거예요. 보니까 미국인이 그 평균, 그러니까 미국인 전체 평균 신용등급까지 오는데 평균적으로 55세에서 60세가 됩니다. 맞아요. 그때가 돼야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약 700점대인가? 700점 좀 못 미치는 그 신용 점수가 55세에서 60세가 돼야 도달할 수 있더라고요. 야,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직장 다니고 하면 신용 등급은 웬만하면 뭐 1등 받고 있잖아요.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지금 그럴지 모르겠는데 대출을 확 땡겨요. 신용으로.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펑펑 써. 근데 그게 대물림이 안 돼요.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뭐 이렇게 가시면 나이가 드셔서 가시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사셨던 분들은 마지막에 피날레를 한번 신용 등급 높겠다, 이자도 별로 안 되겠다, 대출로 끌어들이고 그러신 분들이 페라리 사서 요트 사고 페라리 사고 크루즈 쫙 여행하고 한 10년 놀다가 가시는 거야. 근데 왜냐면 이게 대물림이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리셋이 돼 버려요. 우리나라도 그러한 사실... 얘기를 제가 뭐 미국에 있을 때 좀 들었는데 유사님 맞습니까? 네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일단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를 해드리면 요즘 재미난 이야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집을 사가지고 그냥 꼬박꼬박 잘 갚기만 했는데 일단 신용도가 800점을 찍더라고요. 이제 만점을 찍을 수가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기록이 길고 한 번도 미스한 거 없으면 20대부터 지속적으로 크레딧 카드를 이용해 왔으면 한 30대 되기 전쯤에 딱 신용카드 만점을 찍을 수는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 자랑을
이렇게 멋있게. 지금은 만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만점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추가적으로 이제 뭐 대출한 게 있었다 보니까. 네. 요즘에 안 힘드시죠? 그렇죠. 아유, 적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러다가 유사님이 숟가락 개수 알겠어요, 우리가. 알겠어.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이 마사요시 손 AI 칩에 133조 원 벤처 펀드를 추진한다. 이제 뉴스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인데 이번에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손정희 사장이 현재 회장이 진행을 하고 있는 소프트뱅크가 현재 1,000억 달러 약 133조 원을 투자를 해서 반도체 펀드를 만든다는 소식에 소프트뱅크 주식이 현재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소프트뱅크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산업에서 엔비디아를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경쟁사를 육성하겠다라고 소식이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손 회장의 1,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벤처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소프트뱅크가 현재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보완하면서도 AI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을 추가적으로 설립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 손정희 회장의 이제 과거의 여러 행보가 이제 어떤 선택이 있어가지고 약간 삐그덕거림이 최근에 좀 있었잖아요. 위워크부터 해서. 네. 물론 이제 ARM 자체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많이 안겨주셨지만, 저 향후 또 이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요한 건 딱 그건 것 같아요. 예. 샘 알트만도 결국 엔비디아의 독점 구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반도체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고, 마사요시 손도 너무 엔비디아 독점 구조로 진짜 가격이 말도 안 되는 높은 가격이니까 이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본인들의 반도체 벤처 펀드를 투자해서 우리의 반도체는 우리가 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거는 ARM을 통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 독점 구조가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 독점 구조를 좀 깨고 싶은 나머지 기업들의 욕구들이 굉장히 크게 보이는 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의 여러 투자자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가 독점이니까 이제 우리만의 반도체를 만들어야지 보다도 지금의 엔비디아의 초입 구간에서 내가 독점해야지라는 투자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서로 내가 독점해야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어느 정도의 초입 구간에서 독점의 어떤 역할을 해왔지만은 앞으로의 시장, 뭐 10년, 20년, 30년이 되는 이 시장에서 서로 독점해야지의 투자가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오픈 AI 같은 거 보면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 잠깐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우리 칩스법 보조금이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그 보조금 관련된 이야기가 있나요 지금? 네, 맞습니다. 칩섹트에 현재 지금 3번째 지원 대상이 발표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현재 미국 쪽에서 대규모 보조금 15억 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 지원 계획이 오늘 시간 기준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파운드리스의 뉴욕주, 버몬트주 신규 설비 투자 및 증설을 위해서 총 15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비 협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일단 최종 협약은 기업 실사를 거친 뒤 확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설비 투자 진행 단계에 맞춰서 지원금을 단계별로 투입할 거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 자동차용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뉴욕주의 공장을 증축해서 추가적으로도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 버몬트주에서는 5세대 및 6세대 이동통신용 반도체 설비 5G, 6G를 포함한 이동통신용 반도체를 미국 최초로 신축할 계획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사남님 이게 아마 3번째 기업이죠? 맞습니다. 3번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기업 하나 줬고 반도체 준다고 이제 선정했고 그다음 미국 기업 하나 선정을 했고 이번에 미국에 있는 글로벌 파운드리 선정해서 3개 기업에게 반도체 보조금 준다고 지금 한 거거든요. 근데 원래 칩스법이 이제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 우리가 반도체 공장 세우게 되면은 우리가 보조금 주겠다고 해서 세웠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하나 찌금찌금. 원래 얼마 전에 이제 상무장관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몇 주 내로 그 선정 기업을 발표하겠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만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본격적으로 모든 선정 기업이 나온 건 아닌가 보네요. 참 빨리. 일단 추가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인텔과 삼성전자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보조금도 아마 발표가 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소식이 전달이 된 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오래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2022년부터 아닌가요? 지금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네, 끌고 오는 건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기업들 좀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발표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월마트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에서 좋은 성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비지오를 산다라고 어닝 발표 도중 얘기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이커머스 관련된 판매에서 월마트 쪽이 좋은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마존이 나오고 난 이후에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 쪽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온라인 시장에서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서 현재 월마트의 주가가 장외에서 상승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리고 홈디포 쪽에서는 매출과 EPS가 좋은 성적이 나왔지만 가이던스가 예상치를 미스했습니다. 1년간 앞으로 매출이 약 1%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0.18%가량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홈디포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가 장외에서 2.32%가량 급락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매출 1%는 좀 봐주지. 알겠습니다. 자, 매출 1%는 봐주지. 그러게요. 예. 자, 좋습니다. 기업별 그 투자 의견 상향 하향 소식이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에 회사별 소식들이 좀 재미난 소식들이 좀 많았습니다. 알래스칸 에어라인, 젯블루, ASML, 사우스웨스트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이 소식이 나왔는데 특히 알래스칸 에어라인, 젯블루, 사우스웨스트를 포함한 여러 저가 항공사들 사이에서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과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제 젯블루 같은 경우는 4불에서 9불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고요. 사우스웨스트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28달러에서 42달러로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재미난 얘기를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면 조지 소로스도 사실 이번에 미리 중소형주 위주의 중소형 은행주 비행주 항공주 위주로 사실 대량으로 매수하는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젯블루를 포함해 스피릿 항공사, 선컨트리 항공사 등등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주식을 신규 매수를 했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일단 여기에 대한 판단 결과를 내놨는데 여행 부복 수요가 늘고 있다라는 판단이 반영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에버코어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321달러에서 338달러로 상향 조정 소식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사실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 주 실적 발표 기업들 특히나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네.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이제 실적 발표 기업들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업들 좀 소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장마감 이후에 팔로알토와 솔라엣지, 리얼티 인컴 등등의 어닝 발표가 있기를 예정이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장 시작 전에 아날로그 디바이스와 윙 등등의 기업의 어닝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리얼티 인컴이 또 실적 발표하네요. 리얼티 인컴이 언제죠? 장 끝나고. 장 끝나고.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일정이 어떻게 되죠, 유선남님? 내일 장마감 이후에 어닝 발표가 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내일이 좀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날이 아니게 될까 생각이 좀 듭니다. 유선님 조정을 줄 것이다, 아니다, 괜찮게 올라갈 것이다, 몇 대 몇으로 보세요? 저는 일단 엔비디아 어닝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승 여력이 그렇게까지 많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선반영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폭 상승 정도로 예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상승이네요. 소폭 상승. 일단은 엔비디아가 나오고 나서 일단 어닝이 실망을 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좀 상상하기도 싫기도 해서 엔비디아가 실망스러운 어닝을 내면은 재앙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실적하고 가이던스는 좋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것뿐이지. 이게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는 게 상상이 안 되니까 더 두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안 좋을 거라고 상상을 못 하니까 만약에 그러면 이제 뭐야, 두려운 신기한 거죠. 거야 이게.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오늘 우리 유선남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드디어 그다음에 지수 선물이 열렸습니다.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뭐 오늘은? 네. 네, 일단 선물 시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선물 시장 보시게 되면 S&P 선물 시장 선물 지수가 0.37%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도 0.34% 하락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 0.45%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에 대한 실적 발표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 선물 시장이 약간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뭐 헤드라인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기사는 뭐 제가 좀 다시 읽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은 이렇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맵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맵을 보게 되면 인텔 같은 경우에는 2.8% 상승했고요. 네. 월마트가 지금 4.5%가량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외에 지금 기업들이 엔비디아 그리고 어도비 AMD 이러한 지금 빅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씩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 메타도 1%대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 0.7%대 하락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마이너스 1.6%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디포도 마찬가지로 앞서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마이너스 2.4%대 매출이 이제 1% 줄게 될 것 같다라는 가이던스 때문에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네. 오늘 사실 그 원캐피탈과 디스커버의 네. 그 합병 소식 때문에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 마이너스 3% 하락을 하고 있고, 야 일라이릴리는 끊임없이 올라요. 이게 네. 지금 우리가 다 엔비디아에 쏠려서 그렇지. 네. 지금 일라이릴리랑 잘 보세요. 엔비디아 네.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이거 엔비디아. 자, 이거 속임수가 매직 쇼가 아니고요. 자, 엔비디아 하나 둘 샤랄라 셋. 뽕. 이거 일라이릴리. 일라이릴리. 똑같지 않아요? 네. 똑같아. 아. 자, 일라이릴리 어마어마하게 또 좋은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드트로닉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크게 또 다가오는 종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소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장이 시작하고 나서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인텔의 경우에는 그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인텔 자체 뉴스가 아니라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글로벌 파운드리스에 대한 그 보조금 지급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다음은 인텔이다. 그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보조금은 인텔이다. 인텔? 예. 인텔은 보조금 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예.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 손꼽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네. 그래도 뭐 차트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주간 단위, 네. 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이게 일봉 그리고 자 이러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네. 사실 큰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았어요. 인텔이 예 그랬는데 뭐 앞으로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휴장을 하고 돌아온 미국 증시 이번 주에는 이제 4거래일만 열리게 되는데 그 첫 거래일 과연 어떻게 될지 저희는 내일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